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요즘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세입자분들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다뤄볼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고요. 우선 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대왕의 단서가 있고요.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인데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의 본문에 있죠. 다만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및 담보권이 혹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배제인데요. 어,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요,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에 되어 있고요. 명시되어 있죠. 이것은 임차권 등기 후에 소액 임차인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 행사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고요. 주의사항이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상실되게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을 간단하게 보자면 신청 요건이 있는데 임차권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즉 계약기간이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잠시 보면 임차 보증금을 전에
임차주택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범위도 한번 볼까요?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요.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대장 관리,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일부분,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 목적물에 대한 등기 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요. 임차인의 범위 잠시 보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절차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아래 사항 여기 있죠.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금액, 보증금액이죠.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 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이렇게 9가지 정도를 이제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 등기 명령서를 신청해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이후에요. 관련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 서류 중요하죠. 필요 서류 보면 한 6가지 정도 되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인데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상 증명서. 두 번째는 이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증서. 그리고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증서,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차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비용도 궁금하시죠? 비용 보시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인지세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2,000원, 등기 수입 증지, 1부동산당 한 개 부동산당 3,000원, 그리고 송달료 1회 송달료가 5,200원 곱하기 6회, 뭐 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이면 2 곱하기 3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요.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인데요. 7,200원 정도.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일 경우는 총 신청 비용은 43,400원 정도로 예상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해당 법원에서 자세히 아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블로그 요약도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 블로그 참고하셔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더욱 친절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